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한 분씩 모시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노컷 대련 시간. 자, 오늘도 함께하신 두 분,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맥 소장님, 네. 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맥 소장님 얼굴 밝으시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얼굴이 약간 한숨. 예, 아니 엊그제 부산 갔다 와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부산. 그렇죠. 피곤해서. 어저께 갔다가 오늘 올라왔어요. 아 유세 현장에. 유세 현장에 금정 현장에 갔었는데 예, 결과가 잘 나오기를 이렇게 그냥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이제 투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용혁 우리 그 최고위원께서는 예. 뭐 이렇게 얻을 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예. 예. 왜 그러세요? 왜 사람을 왜 이렇게 맥을 시켜 만들어? 맥 빠지게. 맥 소장이니까 상대의 맥은 빠지게 하고 본인의 맥은 올리는. 야. 그래도 멱은 안 잡습니다. 맥을 그 10월 달에는 마음껏 웃으세요. 또 11월 되면 11월 다시 되면 올라요. 11월 15일, 25일이 기다릴 거예요. 11월은 그때가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재판을 기다려본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예, 일단 이분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자, 명태균 씨, 지금 명태균 블랙홀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건데, 자 어제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한판 토론을 했을 때 장성철 소장은 완전 망했다. 그러나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다 뻥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두 분 일단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부터. 아니 뭐 보수가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됐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계되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명태균 씨가 정말로 그런 무슨 신기가 있고 어마어마한 무슨 뭐 예지 능력이 있는지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의 대표였던 분들이나 뭐 그 유명한 정치인들 뭐 이번에 경선에 나왔던 정치인들 서울시장님 대구시장님 뭐 어떻게 보면 보수의 중추 핵심을 이루고 있던 분들이 모두 명태균 씨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연관이 있었는데 뭐 아하. 연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저 여론조사 결과를 뭐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 의혹 제기가 예. 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마치 무슨 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처럼 그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뭐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형태를 보여준 것들이 예. 정말 창피하고요. 음. 이게 도대체 이거야말로 구태 정치 우리가 끊어야 했던 그 구태 정치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부끄럽습니다. 예. 자, 맥 소장님, 맥을 잡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국가적인 불행은 맞아요. 국가적인 불행까지 그렇죠. 갔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온 이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내용을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출해준 대통령이 철딱선이었고 무식하고 지가 뭘 아는 존재로서 본인의 배우자에게 취급을 당한다면 예. 이제 대통령의 권위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떤 대통령이 그 화면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속으로 에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 라는 차원에서는 빨리 그걸 수습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하는 벌이는 거의 9월 5일부터 10월 16일이니까 거의 한 달 반 동안 벌이는 거의 허구가 가미된 다큐멘터리가 아예 소설은 아니다. 라는 게 또 굉장히 또 참담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정치인들한테 나는 니들이 지난 대선에서 지선에서 총선에서 경선에서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선, 총선, 지선, 경선 모든 거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관여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은 예.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결국에는 가장 국민의힘의 꼭대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뭔가 수습하지 않으면 이건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대통령실 해명은 이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등장한 오빠는 이제 친오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대통령 아니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김정혁 최고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석연치 않은 게 맞죠. 근데 더구나 예.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아, 취재해 보셨어요? 오늘 저녁에 JTBC에서 명태균 씨를 만났을 때 어저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만났을 때 그 대화록을 다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녹취 혹은 네, 뭐 녹취를. 그래서 어. 이제 근데 거기서 명태균 씨가 그게 대통령이지 누구야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하는가 봐요. 예.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했던 해명 자체가 허위라는 또 그런 의구심 그리고 역풍이 불 수도 비난을 있고. 받을 수가 예.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 때문에 또 후폭풍이 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정말 계속 저희를 공격당하는 형태가 돼서 당으로서도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은 일단 이분이 사기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팩트 체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팩트 체크를 안 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 계속 나오면 이것도 계속 언론은 계속 쓰고 지금 경쟁적으로 명태균 씨 만나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명태균 씨가 보면 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보통 셈이 있는 양반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언론도 취사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입맛에 맞는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던져주기도 하고 본인이 인정한 언론에는 또 본인이 사실에 부합하는 팩트를 제공하면서 예. 교란 작전을 쓰는데 예. 저는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를 도발하는 내용은 본인을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못 참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연관되는 건 가족입니다. 말했듯이 지천명이 얻은 5살 먹은 딸이 본인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아빠로서 이렇게 어느 한순간이라도 조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못 참고 예. 바로 대응을 어떤 좀 하죠. 이 예. 김건희 여사한테 깊숙하게 들어오는 이게 어저께 있었던 카톡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봐서는 지금 처음에는 친오빠다라고 인정했다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고 곧 있으면 이제 오늘 저녁에 몇몇 언론사에는 대통령이다. 그 오빠가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올 거로 제가 이제 좀 파악을 했어요. 아,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생사 여털권은 당신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걸 지금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리고 날 사기꾼 취급하는 순간 당신들은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저희랑도 이제 어디 한번 봐라. 매일 공개하겠다.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취지의 의지를 익히는데 예. 근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이 카톡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친오빠냐 대통령이냐 하는데 예. 카톡 내용만 보면 국민이 5천만을 하면 예. 한 4,999만 명은 예. 이걸 대통령으로 볼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려운 킬러 문항이 아닙니다. 이건 레벨 월등 1등급에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정도의 문제 수준인데 예. 이걸 가지고 마치 킬러 문항인 것처럼 대통령에서 해명한 자체가 더 화를 키운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진짜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식 입장이거든요. 대변인실 공지로 언론에게 자 이겁니다라는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더 설득력이 있던 장치들을 마련해서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누가 봐도 지금 소영주 소장 말대로 국민 대다수가 뭐 이거는 대통령 얘기지 갑자기 웬 친오빠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 정말 친오빠가 맞다면 거기에 대한 개연성 있는 걸 좀 더 가지고 왔어야 되고 뭐 전혀 대통령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능력이 없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를 우리가 위임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친오빠라고 단정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예. 뭐 아는 오빠일 수 있는데 친오빠일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죠.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런데 친오빠라고 단정을 했는데 사실 확인을 않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게 김재욱 최고. 그 친오빠다라는 부분을 누구한테 확인을 했을까요? 예. 누군가 확인을 해줬으면 여사가 확인해 줬을 거 아닙니까? 여사에게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거는 그 거기 나오는 대화 내용은 친오빠라 그 오빠다 남편이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를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공식 입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사한테
그 물어봤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뭐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그 명태균 씨가 그거 아닙니다. 그때 그거 그 제가 저하고 통화했는데 그거 그 대통령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여서 사실은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다른 언론하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예. 아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나중에 퇴로를 다 차단해 버리면 아하. 그건 언론 정책에서 우리도 언론의 평성이 있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하.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잘 모르겠다라든가 기억이 안 나다든가 확인이 안 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지를 두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친오빠다라고 사실관계로 단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3년 전인 일이기 때문에 여사님도 그 부분에 명확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예. 그리고 또 3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 본인도 이게 맞냐고 하니까 3년 전이니까 자기도 헷갈린다는 취지로 또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왔다가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아닌 것 같다 했다가 그거 농담한 거지. 그거 보면 몰라. 뭐 이런 내용. 그게 오늘 이제 JTBC에서 그거를 그 내용 대화 내용을 다 공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들어보면 누가 봐도 아 이게 남편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조언은 누가 했을까 과연 이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조언을 누가 했을까 아하. 그게 쉽게 얘기하면 여사 주변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여사 예. 주변에 이른바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빨리 있으면 정리하라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정리하라고 얘기했던 그 라인이라는 분들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부적 판단을 가지고 여사를 예를 들면 보좌를 했든지 조언을 했다면 예. 참으로 참 갑갑한 일이죠. 이게 예. 공개된 뒤에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예. 명태균 씨는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캡처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 앞뒤 맥락을 본인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음. 여사는 그 시간에 알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 대화 내용을 보면 여사랑 아주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럼 대화 내용이 엄청 많겠죠. 찾기도 힘들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아마 보좌진들이 여사한테 연락해서 이거 뭡니까 사실 확인해서 여사가 또 사실 확인을 해서 그거를 다시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친오빠다라고 규정해서 나왔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예. 이게 일단 사실 확인했으니까 친오빠다라고 단정한 거잖아요. 예. 거짓말이면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거예요. 오빠 얘기 마무리는 우리 김웅 의원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김웅 의원님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오빠 논쟁. 오빠 논쟁이니 모르겠어요. 이게 앞뒤 문과 까보면 상상하지도 못하게 진짜 친오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야 알고 봤더니 친오빠였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들. 국민들이 그거를 믿어주지는 않아요. 이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껴요. 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우긴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 우리가 보면 가장 화가 날 때가 어느 때냐면 자기가 무시당할 때예요. 국민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게 지금 이걸로 명확해지고 있는 건데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모래성으로 지금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소로운 게 아니고 안쓰러워요. 왜? 모래성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 이 마을을 다 비우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럴 만한 체력도 없고 그러니까 모래성 쌓고 그냥 이 모래성이 쓰나미를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말도 안 된다는 거 모르고 했겠어요. 예. 그냥 지금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도 자포자기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그렇군요. 예, 김재욱 최고위원. 하지만 좀 더하면 저는 이제 좀 참 비감한 느낌이 드는 게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됐던 정치인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7시간 전에 뭐 페북에다 더 이상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아하. 이런 자와 같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모욕이고 창피스럽다.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자와 엮여 사법 처리에 얽매이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동안 계속 공격을 하시다가 갑자기 발을 빼시잖아요. 예. 그리고
김재원 의원도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격발시킨 당사자. 예. 근데 그게 과연 김재원 의원에 대해 때문인 걸까? 아니면 김재원 의원의 그 발언이 용산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격발된 걸까? 그건 아하. 저는 오히려 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김재원 의원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대요. 명태균 예. 씨하고. 근데 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왜 구속이 돼야 된다느니 뭐하니 하면서 급발진해서 공격을 막 했잖아요. 그 지난번 최고회의 비공개 회의 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다 알려졌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따님의 딸의 그 5살짜리 된 딸의 사진도 보면서 예. 못 참겠다고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는 아 이게 용산이 나에게 보내는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맛을 보여주지라고 하면서 예. 전혀 상관없는 김재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사에 대한 얘기를 여사와 뭐 그 오빠라는 그 여사와 오빠 대화를 그 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김재현 의원도 지금 나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면 또 뭐 대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지금 뭐 거의 제가 알기에는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안 하면 꼬리를 내렸죠. 피하는 걸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좀 어떻지만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님도 뭐 고발장을 써놨다. 고발장을 써놨는데 아직 접수를 고발 안 안 한 거죠. 했다. 접수는 안 한 거죠. 아니 그 접수를 시키셔야죠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 그러면 뭐 수많은 어떤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예.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이리저리 얘기하고 있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존칭을 써요. 명태균 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가 굉장히 섬세한 분입니다. 예. 내가 봐서는. 그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내가 반드시 감옥 보낸다라고 예. 단정지어서 이제 공격했던 부분들 그 그다음에 계속 부분에 굉장히 불쾌했어요. 명태균 씨가. 불쾌했고 그다음에 예. 개라는 표현을 예. 좀 썼고요. 예.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는 이게 뭐 사과를 지금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고 방송에 나오지 마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그게 또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재원 최고가. 그것도 여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빼줘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 빠질래. 나 여기서 빠지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라고 그런 읽으셨어요? 의미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아니, 당원 명부를 보내줬는데 거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거기서 게임 끝난 거 진짜 그거 하나 때문에 홍 시장님은 못 빠져나가요. 뒤늦게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원 명부 보내줬는데 당원 명부를 이 시스템이 곧 밝혀질 거고 그게 밝혀지게 되면은 당원 명부를 보낸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가 밝혀질 것이고 그럼 못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 빠지고 싶어 이 얘기를 지금 서둘러서 한 거예요. 당원 명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선거 치러 봤잖아요. 사실은 당협위원장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저 지도당에서 그 아이디를 딱 주는데 그리고 사무장과만 공개를 해라. 이거를 절대로 딴 데 돌리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명부예요. 그게. 누가 뭐 내가 누구 어느 당의 당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뭐 자기가 공개하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 어디 당원이라며? 너 어디 뭐 민주당원이라며? 중요한 개인 정보니까 너 어디 당원이라며? 이런 것들을 그 사생활에 대한 거잖아요. 개인의 어떤 신념에 대한 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명단인 거예요. 근데 그런 명단이 만약에 돌아다녔다. 그럼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로 본다면 머릿속에 그려보면 명태균 씨가 가운데 있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다들 너 가만 안 놔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에요. 가만하지 않겠어 하면서 뒤로 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거 놔 하면서 그렇죠. 데려가고. 나 진짜 다시 오면 넌 정말 가만 안 놔둬.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요. 근데 용산은 뒷걸음질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명태균 씨가 여론조작 정황이 나왔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저는 뭐 그것도 충분히 아주 짙은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명확치가 않으니까 하더라도 여론조작 정황이 어제 뉴스토마토 기사로 거의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를 들어가면 명태균 씨가 나를 감옥에 보내면 감당할 수 있겠어? 한 달만 해야 할 텐데 명태균 씨를 압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용산도 추가 대응을 안 하는 건 건드려봐야 손해다. 빠지자 이럴 텐데 어쨌든 여론조작 정황
그리고 여론조작 정황 어제도 제가 명태균 씨랑 통화했었지만 그 사실 자체에서 부인하진 않아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 녹취록의 전체를 깐다면 아마 강혜경 씨에 부담되는 내용이 있었을 거니 예. 그걸 다 공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이 숫자를 만들라는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수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명태균 씨가 용사는 명태균 씨를 두고 뒷걸음질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제 김홍 의원님이 영화 얘기하면서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A라는 사람이 작업을 맡겼지만 그 작업의 결과물은 B에게 유리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럼 그 A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A가 어디 가서 내가 당했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도 걸리니까. 이게 당원 명부라는 게 어디로 넘어갔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예. 미래한국연구소로 갔어요. 어제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명태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비용을 주고 자체 조사를 돌려서 전체적인 전략 전술을 짰습니다. 여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김현정 앵커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아 그거 미공표 여론조사 자체 조사하셨던 거 그 말씀이시죠? 라고 이야기가 바로 훅 들어가니까 예. 명태균 씨가 거기에서도 제 방식대로 조사하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뒤에 거기까지 잡아놓고 난 다음에 김현정 씨가 뭘로 치고 들어가냐면 56만 명 당원 명부 유출한 거 말씀하시죠? 라고 바로 들어가요. 예. 그 순간에 명태균 씨가 뭐라 그러냐면 미래한국연구소하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 이 당원 명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가서 거기에서 자체 조사로 돌아간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자기는 미래한국연구소가 관계가 없다라고 발을 뺍니다. 예. 5년 전에 넘겨줬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용을 주고 자체 조사를 돌려서 전체적인 전략 전술을 짰다. 제 방식대로 조사를 했다. 예. 거기가 미래한국연구소예요. 예. 앞뒤말이 갑자기 확 달라진 이유는 뭐냐? 이 당원 명부가 들어가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 조사를 했던 거 예. 거기에 지금 사실 여론조사 조작의 모든 비밀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서 2% 더 올릴 수 있지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 자, 이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